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운전을 잘합니다. 그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도 결정이 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이유는 그 기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인식하기 쉬운 곳에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기억들은 많아졌고 내 인식 주변을 층층이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아주 수많은 기억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는 건 쉽죠. 내가 저기까지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걸어가집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를 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을 바꾸기는 어렵죠. 기억을 바꾸려면 내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폭을,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허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는 말은 생각이 들어간다 라는 말과 같겠죠. 어렵다, 집중해야 된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녔죠. 비슷한 환경에서 영어, 수학을 공부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딴 생각을 한 사람은 당연히 늘지 않았습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걸 시작하기 이전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거나 마감 시간이 닥쳤거나 생계가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생각을 많이 집어넣을 확률이 높겠죠. 특히 목숨이 달려 있으면 생각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달려있는 운전은 영어에 비해서 반복만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훈련의 과정으로 투입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연습을 처음 할 때 또는 어떤 새로운 걸 새로 배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죠. 왜 정신이 없을까요? 여유가 없어서 정신이 없겠죠. 어떤 여유가 없는 걸까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은 내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인데요. 내가 머리에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10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10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0이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상황을 몇 번, 며칠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됩니다. 이럴 때는 여지없이 휴식을 하고 난 후입니다. 휴식을 하면 체력이 보충되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도 이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휴식을 한다는 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내 인식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이걸 보다가 다른 곳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서 이 기억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식은 순간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억에 다가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절대로 순간이동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간이동을 해서 어제와 똑같이 그 기억에 완전히 다가간다면 어떨까요? 어제 정신이 없었죠. 그럼 오늘도 정신이 없을 뿐입니다. 그럼 훈련이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점차적으로 다가오면서 한 발 떨어져서 그 기억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한 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식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여유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니까 갑자기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기억이 어떻게 보일까요? 흐릿하게 보이겠죠. 오래된 기억을 꺼내면 흐릿하죠. 어제의 기억도 한 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흐릿합니다. 흐릿하면 어떨까요? 지난 기억만 겨우 보이겠죠. 흐릿한 기억은 잘 안 보이겠죠. 흐릿한 기억이 뭘까요? 한두 번 실수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쓸모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어제 오래 반복했던 것은 짙은 훈련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겠죠. 우린 한 발 떨어져서 그 기억들만 바라보면서 그 기억들만 쓰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더욱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겠죠. 훈련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고 꼭 휴식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휴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휴식은 기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압축해 줍니다. 기억을 압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억은 이런 과정으로 저장이 되었겠죠. 여기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우리가 태어난 순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땐 저장한 기억이 없습니다. 의식도 없겠죠. 이제 다시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려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훈련은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신기한 것에 자연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을 한다는 것은 저장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세상 모든 게 신기하겠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움직이기, 팔, 다리 움직이기 같은 내 몸에 대한 훈련들, 그리고 내 몸이 아닌 세상을 지각하는 훈련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저장하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저장합니다. 이런 훈련은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이제 꽤나 많은 견고한 기억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여유를 느낍니다. 마침내 나는 무언가로부터 분리된 나를 인식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